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117쪽.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항분포 이제 개념 설명 저번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거 좀 할 거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더 개념 좀 할게요. 자, 이항분포가 뭔지 저번에 설명을 했다. 그치? 어,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하는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확률이 똑같고 그거를 반복할 때 그거를 이항분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 표를 그려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분포인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고 이것이 매우 쉽습니다. 식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해서 b하고 n, 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은 시행 횟수고 p는 그 시행의 확률이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자,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확률 분포 x의 분산은 np하고 자, p 1에서 p를 뺀 거 하나 곱해줍니다. 얘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해. npq 그리고 q는 1 빼기 p. 즉 p가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q는 몇이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두 개 더해서 1이 되는 그 숫자를 q라고 놓고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시그마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워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우자. 적어놓고 외우자. 자, 이항 분포라면은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정리돼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 밑에 있는데 이 증명은 수업 시간에 따로 안 할게요. 어쨌든 이 과정만 내가 기억을 하면 된다. 괜찮나요? 그쵸? 학교 수업 시간에 요 증명을 한다면 증명을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자,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면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다. 좋아, 봅시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288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2 또는 3이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한다. 5번 던진다. 자, 내가 5번을 주사위를 던질 건데 던질 때마다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항상 똑같죠.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2가 나왔어.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매번 시행의 그 확률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항분포고 이 x는 뭘 따라? 이항분포를 따른다. 몇 번? 5번 던지고 각각의 확률이 던질 때마다 확률이 2 또는 3이니까 6분의 2라서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쓰고 시작하자 알겠지? 자, 첫 번째. 자, 별표 치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함수를 쓰는 것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자, 별표 치고 여기 별표 치고 이항분포 np일 때 p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얘야. 얘. x에다 뭘 넣었을 때 그 값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요거다. 한 번만 더 써볼게. p x가 x는 ncx p의 x q의 n 빼기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q는 1 빼기 p를 의미합니다. 전체에서 p를 뺀. 그러니까 요게 해당 사건이면은 요건 해당의 여사건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볼게. 자, 확률 질량 함수 x가 x일 때 n이 몇이야? 5지. x가 뭘 따라가? 이항분포 5,3분의 1 아까 이거였잖아. 이게 n이고 이게 p니까 그대로 넣으면 돼. 5cx x 그대로 넣고 3분의 1에 x 그 다음에 3분의 2에 5 빼기 x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써주면 되고 정의역까지 써줍시다. x는 0에서 5까지 횟수니까 0번부터 5번까지를 해당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1번. 자, 두 번째, x가 2일 때의 확률 구해보자. x가 2일 때. 자, 여기 스몰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5c2
3분의 1의 2승, 3분의 2의 3승. 이렇게 써주고 계산을 해주면 2, 4, 3분의 8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뜻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px가 2라는 의미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데 그 횟수가 2번. 5번 던졌는데 2번이 2 또는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면 되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랑 그다음 확률 어떤 특정한 x일 때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3개. 좋아, 290번. 여기서부터 좀 쉽다. 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부산 표준편차. 자, 공식 써보자. x가 이항분포를 따라 n, p를 따를 때 1번 평균 np, 2번 분산 npq, 3번 표준편차 루트 npq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1번. 자, 평균은 둘이 곱해 150 곱하기 5분의 2니까 몇이 돼? 60 되겠네. 그치? 분산은 자, 150 n p 그다음 pq. q는 1에서 p를 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은 36이 된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요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냥 6을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봅시다. 2x는 직접 해봐. 둘이 그냥 곱하면 돼. 10이네. 분산은 곱한 거에다가 요거에 1에서 요거 뺀 거 10분의 9. 그래서 9가 되겠지. 그 다음 표준편차는 9에다가 루트 9니까 답이 3이 되겠지. 자, 이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만 하면 돼. 그 다음에 292번. 자, 문제를 잘 읽어보자. 발화율이 60%인 어떤 씨앗 200개를 뿌린다. 싹이 나오는 씨앗의 개수를 x라고 하자. x가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일단은 x가 뭘 따라가? 이항분포를 따라가네. 왜냐면은 씨앗마다 발화율이 60%로 정해져 있지. 그리고 그 씨앗을 200개 심는 거니까 시행 횟수가 200이고 확률이 5분의 3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200번 시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평균은 둘이 곱해 20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 120. 분산은 여기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48. 별거 없다. 그치? 끝났네. 끝났어 벌써. 자, 294번.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x의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3이래. 그러면 평균은 둘이 곱한 거 np인데 얘가 18이고. 자, 표준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몇이 되겠어요? npq인데 분산이 9가 되는 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q만 곱한 거잖아. 그래서 q가 뭐가 돼? 2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p도 2분의 1 되겠지. 자, p를 2분의 1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n은 몇이 돼? 그래, 36이 되겠지. 그래서 n은 36, p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296번. 자, 살짝 어려우니까 여기 별표 치고 갑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 이거 이제 계속하니까 보인다. 그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변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를 90번이나 시행하니까 x는 결국에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것이 90번 3분의 3의 배수니까 1 되겠지. 그치? 확률이. 그때 상금으로 얘를 받는데 상금으로. 일단은 평균을 구해.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상금의 확률 변수가 얘잖아. 그럼 상금의 기대값은 2에다가 이렇게 2x 더하기 3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다시 할게. 상금의 확률 변수가 얘지. 그럼 상금의 기대값은 평균에다가 이거 넣어버리면 돼. 근데 얘는 이거 앞에서 배운 게 있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2x를 먼저 구하자. 2x는 9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0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60 더하기 3이니까 63원이 상금의 기대값이네. 그치?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직접 한번 풀어봐. 좋았어. 풀었다고 가정하고 바로 해보자. 명중률이 90%인 미사일을 100발 발사한다.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90%인 그 시행을 100번 시행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뭘 따라가? 이항분포.
100발 그리고 90%니까 10분의 9 이렇게 쓸게. 그때 이거의 평균이래.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식으로 써봐. 그냥 이거잖아, 그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없어? 그치? 봐봐. 이 x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잖아. 이거 기억나 안 나?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봐봐, 얘 알고 얘 알면은 얘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내가 2x를 먼저 구해볼게. 이렇게 하자. 여기다 쓰자. 2x는 둘이 곱하는 거니까 90이다, 그치? 분사는 90에다가 10분의 1 곱하는 거니까 9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90의 제곱이니까 8100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109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x제곱의 평균은 8109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지? 문제의 한글을 식으로만 변형을 하면 됩니다. 별거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항 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요 정도가 되고 별거 없지. 이항 분포라는 개념만 잘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만 내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한 걸음 더 여기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항 분포의 그래프와 근수의 법칙. 그래프라는 건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는 n번 던지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b n,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확률 질량 함수는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하나씩 해볼 건데 뭘 할 거냐면은 n 시행 횟수를 키울 거야. 10번 던질 때 그 확률 변수랑 25번 던질 때랑 50번 던질 때. 그 다음에 자 10번 던질 때 x에다가 뭐 0, 1, 2, 3 이렇게 넣는 거야. 그리고 25번 던질 때는 25까지 나오겠지. 50이면 50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각각의 확률을 구해. 여기다가 n에다가 10 집어넣고 x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10번 던지면은 이 한 번, 두 번 나올 때 확률이 가장 크겠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와. 근데 시행 횟수를 키우잖아. 시행 횟수 키우지. 그러면은 이 종 모양의 그림이 돼. 종 모양. 종 모양의 그래프. 이 x는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y축이 확률인데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모양이 점점 그려지거든. 이 종 모양 그래프가 우리 다음에 배우는 정규분포라고. 자, 요런 느낌이야. 사람의 키나 몸무게 같은 거는 여러 사람들을 모았을 때 딱 평균이 정해지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뭐 평균 키는 남자 청소년들의 평균 키는 뭐 174다. 이렇게 평균이 정해지고 신기한 게 그 평균에 근접한 애들이 많잖아. 자, 평균이 174라면은 이 174 키가 174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아? 아니면 180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아?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애들이 많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은 이 분포가 특이하게도 평균 근처에 많이 애들이 그 분포하는 모양을 보이고 그거를 정규분포라 그럽니다.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인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정규분포라는 걸 다음에 배우고 정규분포를 배우고 이항분포를 n을 키우잖아. 자, 이항분포 n 커지잖아. 그러면 정규분포 근사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항분포인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거든. 이산 확률 변수. 근데 시행 횟수를 키우면은 연속 확률 변수. 이거는 아직 안 배워서 쌤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산 확률 변수를 시행 횟수를 키우면 연속 확률 변수인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요 내용이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좀 설명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근사를 하고 어떤 사건에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요거는 큰 수의 법칙 설명만 좀 할게요. 큰 수의 법칙. 자,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 이게 수학적인 시행 횟수를 높이면은 실제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일치한다는 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우리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인 거 알죠? 그런데 2분의 1인 이유가 너희가 직접 해봤어?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2분의 1일 것 같아? 그래, 직접 해본 적은 없고 수학적으로 2분의 1일 것 같잖아. 왜냐면 앞면과 뒷면의 그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않고 확률을 논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해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했을 때 무수히 많이, 예를 들어 동전을 내가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10만 번 던져. 그러면은 2분의 1의 확률에 수렴하는 느낌이 오겠지. 그 느낌이야. 내가 동전을 한 2번 던져. 2번 던졌는데 둘 다 앞면이 나오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시행 횟수를 2번이 아니고 10번, 1000번, 100번, 10,000번 이렇게 1억 번 시행 횟수를 키우면은 확률이 100%가 아니고 50%에 수렴을 하겠지. 그런 느낌이야. 시행 횟수를 키울수록 실제 확률, 내가 구했던 실제 확률이 수학적으로 구하는 그 확률과 일치한다. 요 내용이라고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얘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코로나 사망률 같은 거 구할 때 이 코로나 사망률을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실제 인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통계라는 게 있잖아. 수십억 명 대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수십억 명 중에 뭐 한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사망률을 낼 수 있지. 그 사망률이 이제 우리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 실험을 통해 구한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시행 횟수가 높은 어떤 그 확률을 구해서 시행 횟수를 높여서 그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로 수학적 확률과 일치시킨다. 뭐 이런 것이 큰 수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산 확률 변수까지는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정규 분포 내용 개념 설명하고 또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